악의적 보도, 가족의 아픔 더해.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려놨습니다. 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게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면 뭔지 이건 뭐 한 두세 분만 얘기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거듭 부인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결국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근거로 쓰인 공무원 진술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한다 등등의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정신병원 가야 된다 그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진술서 작성 공무원들이 얘기하기를 당시에 성남시 비서실장이 작성을 지시하고 그리고 취합해 갔다. 그리고 이것이 강제 입원 시도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가 진술로 나왔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법률 대응하고자 공무원 피해 현황 파악했던 것이다. 전 분당 보건소장은 이 지사 지시로 친형 입원시키려고 구급차를 대기했더니 경찰이 막아서 돌아갔다. 라는 진술을 했고 박정호 전 성남시 부시장이죠. 이 사람은 강제 입원 지시받은 두 보건소장이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러다 감옥 갈 것 같아서 잠을 못 잔다고 했다. 완전히 이건 이제 이 지사에겐 불리한 진술을 한 겁니다. 이재명 둘째 형이라는 사람이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은 내가 한 얘기다 하는 말도 있었죠.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형님 입원 관련해서 보건소장 인사 조치를 지시하신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정기 인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 정기랑 교수님부터 쟁점이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강제 입원의 시점인데 이를테면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들은요. 2012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강제 입원은 2014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결국 강제 입원할 때 법적 절차를 과연 이재명 지사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를테면 공무원들의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전직 비서실장이나 보건소장들이 하고 있는데 자, 공무원들의 진술은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활용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대면 진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강제 입원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른바 이재명 시장의 전 지사의 어떤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 강제 입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걸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볼 거냐. 또는 이것이 아마 쟁점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럼 정홍합 의원님 말씀 듣고 두 분 변호사에게.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간에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진단 절차가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공무 수행하다가 모든 게 중단했는데 왜 그게 직권남용이냐. 근데 역으로 그러면 이제 형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내버려뒀을 경우에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의 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호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지사가 직권남용을 할 만큼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건 절차상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과정을 밟다가 이게 중단시킨 것인지 그리고 비서실장은 그렇다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한 것인지 이게 지금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각의 얘기들이 추론으로 해서 지금 뭐 전원으로 해서 전해지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곧바로 또 공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계에서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이 부분은 결국은 정신보건법을 그 당시 시행하던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입원되지 않았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그 절차대로 일을 하다가 뭐 입원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둘사 뭐 해명이 맞다면 문제될 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
그 당시 정신보건법 25조 문제인데 그 당시 법입니다. 결국은 쟁점은 이겁니다. 그 정신질환으로 지금 의심되는 어떤 자타 위험 있는 자. 근데 지금 이재선 씨가 그렇게 지금 의혹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당시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이재명 시장 그 당시 시장이죠. 시장에게 이제 진단 보호 요청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되고요. 그럼 시장은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정신과 전문의가 그 대면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면 진단이 예외는 응급의원밖에 없는데 이거는 응급입원은 아니거든요. 그럼 대면 진단해서 시장한테 그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된다. 그럼 당연히 그럼 시장은 입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쟁점은 두 개입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 등이 그 당시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둘째는 그러면은 시장한테 의뢰받은 전문의가 대면입니다. 만나서 진단했는지 요 부분만 실체를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만. 그 와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진술서를 뭐 네. 썼느냐 안 썼느냐는 다 부차적인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저기 서 변호사가 보는 쟁점은 일단 이게 쟁점은 법상으로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이게 자신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정신질환이 있었느냐. 예. 이것도 이게 쟁점인데요. 예. 이거는 큰 쟁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요. 2012년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 공무원들은 6학 원칙에 따라 글도 잘 쓰고 면은 잘 냈으니까 질환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이재명 지사는 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핵심은요. 조금 전에 이게 김한규 변호사처럼 2번입니다. 바로 이게 대명 진단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법은 정신건강복지법이에요. 지금 법 68조에는 반드시 이게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면 됩니다. 지금 법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2017년. 근데 과거의 정신보건법 25조는요. 네. 대면 진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2017년에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재명 지사가 그때 입원할 때 두 군데서 진료서를 썼는데 뭐냐면 이게 차의과대학 병원하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 쓴 걸 제가 전문을 다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라 이래 써놨어요.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직접 대면 진단은 못했는데 뭐 서류라든지 공무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민원 서류 이재선 씨가 낸 거 이거 보니까 정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이 이게 대면 진단 안 거친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면 진단 거치라는 말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재명 지사는 법리적으로 대면 진단 거치라는 법이 없으니까 안 법 거쳐도 위반이 된다.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판례. 바로 이게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대면 진단이란 말이 없어도 반드시 이게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적법하다. 이게 2001년도에 놓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게 판례를 판례에 보면 또 의하면 불리하네.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형 이재명 씨가 내가 한 얘기를 하면서 정신병원 입원을 그럼 시장이 나중에 오해받을까 봐 그 둘째 형이 나서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그거는 이게 제가 세 번째 적어놨잖아요. 항상 이게 1차 동의권자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이럴 때는 이게 부모가 해도 상식적으로 동의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재명 지사 배우자가 2014년에는 했지만 12년 내내 이게 동의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것도 약간 문제될 수 있는데 근데 법에는 그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겁니다. 약간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장점은 소위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행정 입원이라고 그래서 시장에 입원시키는 거고 지금 이런 가족이 나오는 건 일종의 이제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법에 이제 민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럼 민법에 따라서 하면 보호무자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혼인한 사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되는 거죠. 배우자가 동의하는 겁니다. 제가 할까요? 네, 말씀 황 소장님도 얘기해 주신 저 거예요. 정도 되는 정치 거물이 제거되려면 본인은 뭐 힘도 없고 권력도 없다 하지만 거물 중에 한 명이지요. 자기고. 그런데 30초 안에 뭔 죄다라고 확연하게 그냥 필부들도 알 만큼 설명이 안 되는 일 같으면 여기서도 설명들이 다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정 가서도 다툼이 길어지죠. 난항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권으로는 타협하기도 어렵고 타협을 하면 이제는 이재명한테 밀렸다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정리하려니까 정리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없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잡고 지금 이 지사가 벌써 이렇게 뭘 하나 제시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끝없는 이거. 질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렇네요. 싸움은 애초에 안 벌렸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와버렸다. 벌리려고 했으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 방에 끝내거나 간략하게 설명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요. 너무 이 일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하하.